뭐 경찰이나 이제 뭐 법원, 뭐 경찰 여기는 저는 그 하나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그릇된 수사, 그릇된 기소, 잘못된 판결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다는 맞아요. 그 생각을 좀 인생을 하고 바꿔놓죠. 현명하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이제 경찰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도 정말 훌륭한 경찰이지만 주변 동료나 후배나 이 경찰 정말로 훌륭하다 칭찬하고 싶은 경찰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훌륭한 경찰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형사는요, 큰 사건 어쩌다 한번 딱 해결해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 쫙 받는 그 형사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저 지방 꼴짜기에 조그만 경찰서에서 그 자기한테 배당된 요만한 사건, 그거 받아가지고 그 범인 잡으려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뛰어댕기는 그 형사들이 훌륭한 그렇죠. 형사고 경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경찰이 훌륭한 경찰이 되려면 주제 파악을 하면 돼요. 주제 파악. 어떤 주제 파악?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만 인식하는.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경찰이면 그 주제 파악만 한다면 적어도 뭐 엄청나게 훌륭한 경찰은 안 돼도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경찰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정말로 저도 공감하는 말씀인데 이건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공복이죠. 공복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신분을 아니면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게 공무원이 되면은 뭐 군림하려고 그래요. 국민들 위해. 잘못됐죠. 뭐 행정기관이고 어디고 가면 무슨 민원 가지고 가면 일단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봐요. 이건 어려운데요. 무작정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 걸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그런 자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은 훌륭한 경찰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론을 제가 꼭 제시를 해요. 하나는 제로의 법칙입니다. 제로의 법칙. 제로의 법칙은 이제 부조리 관련된 건데요. 자, A라는 경찰이 진짜 깨끗하고 청렴해서 100점 받았어요. B도 100점, C도 100점, D도 100점인데 그 중에 F 하나가 빵점 맞으면 곱하면 제로, 빵입니다. 제로의 법칙이 돼버려요. 100놈이, 99명이 잘해도 한 명이 부조리해버리면 전체가 부조리 집단으로 매도되는 게 이 제로의 법칙이거든요. 부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접근하라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불친절은 부조리보다 더 나쁜 겁니다. 맞아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뭐 이렇게 재판도 마찬가지고 뭐 수사도 마찬가지고 결과도 뭐 결과는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권위적인 경우도 있고 아니 꼭 그래야 될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예안을 말씀드리면 뭐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뭐 법원에 가도 이제 의뢰인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는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법관이 있으면 고마워요. 그래야지 원칙이죠. 막 이렇게 존중해주고. 근데 가끔은 좀 너무 권위적이고 그러면 이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 보기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아니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법대로 하면서 법대로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친절은 부조리보다 더 나쁜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친절해야죠. 그럼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신고하러 가면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지금 제가 하는 내용 그대로 하는 놈 있으면 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다가 진정하십시오. 그 보이스피싱이 뭐니 가지고 가면 이거 범인이 중국에 있어서 못 잡아요. 그런 경우 그 기대를 가지고 경찰에 간 사람한테 차비 들여서 성의 가지고 시간 가지고 간 사람한테 못 잡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저한테 귀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런 정도의 수사관이라면 나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경찰 조직에서. 그럼 경찰을 정말 욕먹이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경찰도 그러면 뭐 이런 경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찰이. 이거 오늘 여기서도 너무 답답하고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한테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걸 기억을 잘해요. 관내 지나치게 그 즈음에 하우스빵이라고 그러죠. 도박판이 막 성행했어요. 그걸 이제 잡아야 되는데 판이 큰 데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회의를 하고 딱 치면은 없어요. 또 이상하다. 다음날 또 하자 그래서 한 며칠 있다 또 다시 가면 또 없고
또 한 번은 가니까 진짜 100원짜리 가지고 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도박도 아니잖아요. 야, 이거는 형사계 전체 사무실에서 네. 우리가 회의를 할 게 아니고 네. 밖에서 하자. 네. 그래서 모텔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반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딱 쳐가지고 왕창 잡았어요. 진짜 뭐 여러 무대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꼼짝마 해놓고 이제 그대로 그냥 사진 찍고 딱 했는데 각 도박통마다 깡통이 하나씩. 그 당시에 깡통인데 남양분유 깡통. 예. 그 깡통이 하나씩인데 거기에 매직으로 써 있어요. 전부 다 이 판에도 써 있고 이 판에도 하나씩 깡통이. 거기 돈이 잔뜩 들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거 읽어보니까 거기 이를테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인철 것, 김복준 것, 김말동 것. 이게 다 우리 형사들 이름이에요. 저 그 깡통을 수거해가지고 와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고민했습니다. 예.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납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걔들이 연락해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치료 가기 전에. 유흥업소 같은 게 단속하기 전에 알려드리지.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돌아가신 아까 그 형사계장님한테 보고를 했고요. 예. 그들은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만치에 물론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 이상 이제 그 인사적 불이직 처분 받고 그분들 다 돌아가셨네요 공교롭게. 네. 저보다 한참 선배분들이었는데 네.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경찰 하는 동안에 서로 눈도 안 마주칠 정도 됐고 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동료들로부터 왕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게 뭐 정화 차원에서 그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야지 경찰이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나쁜 안 사람이죠. 되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는 이런 생각이 나요. 저도 이제 뭐 이제 변호사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형사 고소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형사 관련되는 사건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수님. 아주 예전 사건인데 이 술집에 네. 마담이 이제 의뢰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집 마담이 찾아왔는데 선불금 사기라고 아시죠? 네, 선불금이요. 이제 이른바 마이킹. 네, 마이킹이라고 예. 전문용어로 마이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치를 미리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두 달만 일하고 마이킹 그걸 받고 이제 도망가는 네, 경우가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아가씨가 도망갔는데 이 술집 마담의 그 지갑까지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절도네요. 네, 그러니까 절도에다가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이제 뭐 증거도 있고 진술도 있고 해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것만 당연히 저는 이제 혐의가 나올 줄 알고 기소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뭐 반대로 또 이제 이 여성이 무고죄를 또 고소한 거예요. 이 여성을 무고죄 및 또 뭐 여러 가지 수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소해가지고 또 제가 또 그 의뢰인은 뭐 다행히 또 이제 그거 잘 나왔는데 그것도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그 여성들이 전국을 돌면서 네. 선불금 여기서 500 상습 땡기고 치는 거 아닙니까? 한 맞아요. 그런 경우 이틀 일하고 또 일부러 마담이 못 나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자기가 일부러 끌고 나가서 하고 그걸로 딱 그 술집을 코를 딱 걸어요. 그런 형태로 해갖고 선불금 안 내고 나와서 고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여성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 여성을 내가 구속시킨 적도 있는데, 잘하셨네요. 예, 그 케이스마다 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예. 야, 그 오해가 되는 거. 근데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니까 이러면서 잘하는데 이제 의뢰인들도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성 의뢰인이 오면은 굉장히 미인 의뢰인이 있어요. 굉장히 절세 미인. 많죠? 제가 봐도 있는데,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의뢰인이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경찰분들도 그렇고 검사분들도 그거는 그렇고. 뭐 검사고 판사고 네. 대한민국 다 그렇겠죠. 아니 너무 친절해 일반 사건보다. 예. 뭐 사람인 이상 뭐 친절한 건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조금 뭐 편의를 받는다든지. 저는 수사과장 할 때 직원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네, 네. 지나치게 눈이 부시면 네. 오래 쳐다보면 눈 먼다. 이 얘기는 늘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그 매력 있고 네. 아름다운 여성이 오면 네, 네. 조사받는데 집중하는 게 좋지. 네. 그 눈 부신 거 보다가 눈 멀거든요. 예. 어쨌든 그걸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아주 조사 받을 때 좀 단정하게 하고 단정한 게 최고입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의를 예. 가져서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민감한 문제 여쭤봐야 되는데 공수처 요즘에 공수처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네. 결국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공수처가 설립이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 설치.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법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수처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아, 반대. 예, 왜 그러냐 이제 옥상옥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이를테면 수사권 하고 경찰에게 주고 이렇게 뜯어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이 강화돼 가지고 또 그 통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사법 체계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대 공수처를 만들어 갖고 옥상옥을 만든다? 그럼 공수처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수사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근데 이제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생각이 바꿔졌어요. 지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쯤 공수처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국회에서 언제든지 어떤 기관의 뭐 신설이나 폐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번거롭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시기 이즈음에 공수처 한번 만들어서 가보고 그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옥상옥의 폐단 같은 게 양산된다면 역시 또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원치 않고. 결국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공수처 관련돼서는 제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뭐 이제 막 설치되는 과정이니까 점점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권력기관, 이제 기득권의 개혁이 필요한데, 여러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견제와 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맨날 이 얘기 해가지고 욕 많이 먹는데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분들 일 많이 안 하시죠. 아니 일은 하시는데 꼭 필요한 일을 선택과 집중해서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봉사직이에요. 그렇죠. 그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무임금, 무수당, 일하면 돈 안 주고, 그 다음에 저는 나중에는 대한민국 사회도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직업이 국회의원인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가장 많이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경찰이나 이제 뭐 법원, 뭐 경찰 여기는 저는 그 하나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그릇된 수사, 그릇된 기소, 잘못된 판결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다는 그 생각을 좀 하고 현명하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거 많이 느껴요. 이인철 변호사님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걸로 보는데 언론도 분명히 대한민국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권력기관에 어떻게 보면 상위계층에 있는 언론부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언론 진짜 기자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목탁이 되고 있는지, 언론이 지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닌지, 맞습니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교수님께서 아주 민감하고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말로 솔직하게 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응원의 박수 쳐드리고 우리 권력기관이 깨끗해지는 그날을 다 같이 응원하는 측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